알렉산더 대왕의 생애와 철학.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 어린 시절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56년 7월 20일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인 펠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퍼스 2세 왕이었고 어머니는 에피루스의 공주인 올림피아스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철학자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철학, 정치, 과학 등 다방면에서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했으며 이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야망과 리더십을 보였으며 그의 말인 푸케팔루스를 길들인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하며 이후 그의 군사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주기와 초기 정복. 알렉산더는 기원전 336년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면서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아시아 정복이라는 대망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4년 소아시아로 원정을 시작한 후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그라니코스 전투, 이수스 전투 등에서 승리하며 아시아 대륙에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스타일.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스타일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민첩하고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며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공략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탈랑크스 전술을 발달시켜 기병과 포병의 협력으로 강력한 공격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속도와 기습을 중시했으며 전투 중에도 상황에 따라 전술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장에서 항상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이끌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병사들은 그를 신뢰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전술적 천재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며 이러한 전략적 능력은 그의 많은 전쟁에서 성공을 거두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인생 철학.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철학적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와 운명을 고민했으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노력하고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그의 정복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욕구가 아니라 그리스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그의 동서융합 정책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명언. 나는 승리를 통해 내게 주어진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내가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는 자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내가 구우면 나의 왕국은 강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세상은 단 하나의 통치자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검이 아니라 마음이다. 나의 병사들이에요. 우리는 수천 마일을 달려왔고 이제 우리는 꿈꾸던 곳에 도달했다. 내가 죽은 후에는 나의 유해가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통치한 모든 땅이 나의 진정한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은 매우 다채롭고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업적을 꼽아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는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전파하여 헬레니즘 문화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는 후대의 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도시 설립. 알렉산더는 그가 정복한 지역에 많은 도시를 세웠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도시는 후에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동서융합 정책.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귀족과 결혼을 장려하며 동서양의 융합을 꾀했습니다. 그는 또한 페르시아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며 이를 통치에 반영했습니다. 군사혁신.
알렉산더는 그의 군사적 혁신을 통해 마케도니아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후대의 많은 군사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헌사. 세계를 정복한 자 알렉산더여, 너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단지 정복자가 아니라 문명을 전파한 자였다. 알렉산더는 검과 함께 철학을, 군사와 함께 문화를 전파했다. 그의 발자취는 대지에 남았고 그의 사상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졌다. 알렉산더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 했던 꿈의 구현자였다. 그는 무너진 제국 위에 새로운 세계를 세웠다. 알렉산더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으나 그의 업적은 신화에 필적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도 승리했다. 알렉산더의 정복은 끝이 없었으나 그의 정신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세상 곳곳에서 느껴졌다. 알렉산더 대왕의 대표적인 일화, 부케탈루스의 길들이기. 어린 알렉산더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던 말 부케탈루스를 타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이 자신의 그림자에 겁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말의 얼굴을 태양을 향하게 돌려놓고 부케탈루스를 길들였습니다. 이 일화는 알렉산더의 통찰력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의 고르디움에서 매우 복잡한 매듭을 풀라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매듭을 푼 자가 라시아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죠. 알렉산더는 고민 끝에 칼을 꺼내 매듭을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이는 그의 혁신적 사고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인더스강을 건너며 병사들과 나눈 대화. 인도 원정 중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긴 여정과 끊임없는 전투로 지쳐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알렉산더는 그들에게 연설을 하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함으로써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대표적인 승리한 전쟁, 그라니코스 전투. 이 전투는 알렉산더의 첫 대규모 전투로 페르시아의 장군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 소아시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스 전투.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대군을 상대로 승리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 이 전투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이 승리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바빌론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키레 공성전. 알렉산더는 바다 위의 요새 도시 키레를 7개월에 걸쳐 함락시켰습니다. 이는 그의 공성술이 탁월함을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히다스페스 전투. 알렉산더는 인도의 포러스 왕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더의 마지막 큰 전투 중 하나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대표적인 테베안 전쟁과 실패 사례. 말로스 공성전. 알렉산더는 이집트의 작은 도시인 말로스를 공성하던 중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부상이었으며 비록 패배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의 정복 활동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히다스페스 강 이후 병사들의 반란. 인도 원정에서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더 이상의 진격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알렉산더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사실상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에서의 건강 악화. 알렉산더는 바빌론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새로운 전쟁을 치를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그의 무한한 정복 야망이 결국 끝났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인물과 관계.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는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그로부터 왕권과 군사 전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필리포스의 재혼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 있었으며 이는 알렉산더가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인 성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피아스.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더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지지와 야망은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 윤리,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지적인 기표를 더해 주었으며 그의 통치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파이스톤.
헤파이스토는 알렉산더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으며 그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매우 깊었으며 헤파이스톤의 죽음은 알렉산더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의 주요 적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여러 전투에서 물리치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있어 역사적인 정복 대상이었으며 그의 패배는 알렉산더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꿈꾸는 미래와 남기고자 한 이야기.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히 군사적 정복자가 아니라 그리스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꾸었으며 이를 통해 인류가 보다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의 제국이 지속되기를 원했으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의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영토 정복 이상의 것이었으며 그의 헬레니즘 문화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도전을 계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죽어도 나의 제국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가 세운 제국이 단순한 정복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과 가능성의 증거로 남기를 바랐습니다.